AFPK 보험 설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김장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 설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험 설계는 3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보험 설계를 여러분들 만나 뵈면, 시험 보고 아신 분들 만나 뵈면 보험 설계가 이제 가장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 1장, 이제 위험과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보험 설계는. 자, 첫 번째 위험에 있던 정의, 그 다음에 또 유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학습하면 되겠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을 분류하고 또 순수 위험을 분류하는 이런 것들, 또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손실 위험별 위험 처리 방법, 위험 관리 프로세스, 이런 순서, 또 내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을 정의해보면, 기대하거나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와 뭐라고요?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위험 정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것이 당연히 더 뭐라고요? 손실 발생 가능성의 확률이 높은 것이 더 위험하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잠재적인 손실 규모, 그죠? 잠재적인 손실 규모가 뭐라고요? 더 큰 것이 더 당연히 위험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실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손실 발생 확률에다가 손실 규모를 하게 되면 손실의 기대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대값이 더 뭐라고요? 높은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실의 편차. 뭐라고요? 범위입니다. 범위. 그래서 편차가 더 큰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2번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2번, 다음은 위험의 정도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주택 화재 시 손실 규모는 500만 원이고 발생 가능성이 25%래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손실의 뭐라고요?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대값이 더 뭐라고요? 큰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500만 원에다가 뭐라고요? 25%를 하게 되면 그죠?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12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파손에 있어 손실 규모는 300만 원이고요. 발생 가능성은 45%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3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화재가 자동차 파손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아니죠. 뭐가 더 위험해요? 그죠? 손실의 기대값에 의하면 뭐라고요? 자동차 파손이 더 위험하다. 자동차 파손이 뭐라고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죠?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뭐라고요?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에는 1번이 뭐라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도 한번 봐야죠. 2번. 손실 발생 가능성이 동일할 때 잠재적인 손실 규모가 10만 원인 경우와 100만 원인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라고요? 100만 원이 더 위험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손실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여성의 사망 확률이 26세에는 0.293%인데 31세에는 0.292%다라고 한다면 26세가 더 위험한 거죠. 확률이 더 뭐라고요? 높으니까. 되셨고요. 4번. 매년 평균 10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때 실제 손실 발생 건수가 80에서 100건의 범위와 95에서 120건의 범위 중 그죠? 뭐가 전자와 후자라고 본다면 뭐라고요?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이건 뭐예요? 손실의 뭐라고요? 편차 뭐라고요? 범위가 더 뭐라고요? 큰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위가 더 크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요? 20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죠? 25가 되니까, 더 뭐라고요? 25%가 되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전자의 경우는 20%, 요건 25%니까 25%가 더 위험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번 이렇게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4번을 풀 건데요. 4번에 풀기 앞서서 확실히 좀, 이 보험은 확실히 개념을 잡고 가야지. 안 그러면, 그죠? 문제만 풀어서는 그죠? 정확하게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유사 개념으로는 뭐냐면, 손인이 있어요. 손인은 뭐냐요? 손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손인은 자연적 손인이 있고, 뭐라고요? 인적 손인이 있고, 경제적 손인이 있어요. 그죠? 자연적 손인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손실의 원인이 온 것인데요. 태풍, 홍수, 우박 이런 거죠. 인적 손인의 경우에는 자살, 절도, 전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적 손인으로는 불황, 인플레이션, 파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위태입니다. 위태. 위태는 손실 발생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뭐라고요? 감소시키는 상태가 위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위태는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물리적인 위태입니다. 물리적인 위태.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죠? 건물의 연수, 또 위치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노후화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뭐라고요? 현재 갖고 있는 지병, 그죠?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 또 노후화된 전기시설 이런 것들의 경우에 뭐라고요? 그런 손실 발생 정도를 뭐라고요?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건물이 노후화됐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물리적인 위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위태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태는 개인의 뭐라고요? 부정직 뭐라고요? 사기, 범죄 행위. 그죠? 그래서 손실 기회가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뭐라고요? 고의적이다 이거죠. 고의적. 도덕적 위태가 되겠죠. 도덕적 위태. 그래서 보험회사를 속이려고 하는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특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도덕적 위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의심스러운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보험회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위태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심리적인 해이입니다. 심리적인 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태도적인 위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주의라든가 무관심 또 그래서 반드시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음주운전, 뭐 음주 습관, 그죠? 그다음에 흡연,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 또 보험회사와 사소한 분쟁을 많이 뭐라고요? 어떤 야기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태도적인 위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리적인 해이에 포함시킵니다. 그죠? 반드시 기억할 것 음주운전, 습관, 부주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심리적 해이. 그 다음에 그죠? 법적 환경이라든가 문화적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당연히 사회적인 위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 아주 중요하고요. 이 내용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4번 보시면 다음은 위험의 유사 개념, 손인과 위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주로 위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가번 도덕적 위태는 뭐라고요? 보험회사를 속이려는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부정직, 사기,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서 손실 기회가 고의적으로, 그죠?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그죠? 이게 뭐예요? 도덕적 위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손인은 손실의 원인 맞나요? 맞죠. 그래서 부보 가능한 손인과 부보 불가능한 손인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맞죠. 그래서 지진, 전쟁과 같은 손인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뭐라고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보 가능한 손인에 해당된다. 그죠? 맞나요? 틀렸죠.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죠. 부보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책이죠. 면책. 그죠? 이런 경우는 면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4번. 위태는 뭐 말 그대로 금방 봤던 것처럼 손실 발생 정도를 증가, 감소시키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중 뭐라고요? 태도적인 위태 이렇게 얘기했죠. 태도적인 위태는 손실 기회나 손실 금액을 증가시키는 법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인 뭐라고요? 위태 이렇게 되겠죠.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번 심리적인 해이는 뭐라고요? 손실이 보험에 의해서 보장될 때 일반적으로 손실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심리적인 해이는 또 뭐라고 얘기도 한다? 태도적인 위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부주의, 무관심 이런 것들로 손실 증가를
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해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은 용어로 태도적인 뭐라고요? 위태, 부주의, 무관심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번 이렇게 맞는 얘기네요. 가와 라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요? 3번이 답이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말고도 뭐라고요? 위험의 유사 개념 더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다음에 위험관리의 목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위험관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자, 그래서 보면 위험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래요. 1.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삶과 생활이 위험 발생 후에도 전과 같이, 그렇죠? 전과 같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손실 전 목표와 손실 후 목표로 구분되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는 얘기. 2. 손실 전 목표에는 경제성 걱정의 제거, 법적 의무 수행이 있죠. 그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손실 후 목표에는 생활 유지, 소득의 안정성, 지속적 성장, 사회적인 책임이 있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 사회적인 책임은 손실의 파급 효과가 타인 사회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 보험의 뭐라고요? 책임보험이죠. 대인배상 1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맞나요? 틀렸죠.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1은 뭐예요? 여기죠. 법적 의무의 뭐라고요? 수행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소득의 안정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이 손실 발생 전에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뭐라고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그죠?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그죠? 생활 유지 이제 여기 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생활 유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최저 수준 가족의 삶이 뭐라고요? 최저 수준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죠? 뭐 최저 생계비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의 유지는 뭐라고요? 최저 수준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생활의 유지 생각을 하시면 그죠?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지속적인 어떤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이것은 지속적인 성장. 이것은 뭐라고요? 꼭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재무 목표에 뭐라고 그 전에 계획했던 재무 목표에 뭐라고요? 달성. 그죠?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안정성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되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7번으로 갈 건데요. 7번으로 가기 앞서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죠. 그죠? 보험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형 공부도 되면서 그죠? 문제 푸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위험 처리 방법은 뭐라고요? 위험 통제가 있습니다. 위험 통제. 위험 통제에는 뭐가 있나요? 크게 보면 뭐라고요? 위험 통제가 있고 위험 처리 방법은 위험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크게 보면 위험 재무가 있는 거죠. 위험 재무. 자, 그래서 위험 통제는 다시 뭐라고요? 위험 회피와 위험 축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손실 발생 가능성을 뭐라고요? 제거하는 것인데요.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위험 처리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위험 처리 방법이 뭐예요? 위험 회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재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자동차. 그죠? 자동차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게 위험 회피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용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런데 재무 설계 및 위험 관리 계획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가? 위험 회피가. 그죠?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축소입니다. 위험의 축소는 두 가지. 손실 방지와 손실 축소입니다. 그래서 손실 방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연. 손실 축소는 뭐라고요? 소화기 설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위험 통제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게 잡혀진 것. 위험 회피는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위험 처리 방법인가요?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맞는데 개인이나 가족이 실행하기에 적합한가요? 그죠?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위험 축소는 손실 방지와 손실 축소로 되는데 손실 방지 활동의 문제점은 비용에 대한 효과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죠?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 사회적 관점에서 위험 통제 방법은 직접 손해가 간접 손해를 초과할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맞나요? 그죠? 직접 손해가 간접 손해를 초과할 경우에 아니죠. 그죠? 뭐라고요? 간접 손해가 바꿨네요. 간접 손해가 뭐라고요? 직접 손해를 초과할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라번에 보시면 뭐라고요? 위험 회피와 위험 축소는 개별적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손실 발생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됐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와라. 그러니까 4번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9번을 풀려고 할 텐데요. 9번 풀기 앞서서 우리가 그죠? 또 정리를 좀 하고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위험의 이제 분류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인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부부가 가능한 것은 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로 재무적인 위험을 당연히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동태적인 위험. 그죠? 동태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죠? 경제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이고요. 정태적인 위험은 경제 변화에서 발생하지 않는 위험을 얘기하죠. 그죠? 당연히 부부 가능한 위험은 뭐라고요? 동태적인 위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태적인 위험. 그래서 밑줄을 걷네요. 그죠? 되셨죠? 세 번째,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인데요. 그죠? 기본 위험은 실업이라든가 직업적인 재해, 이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보험에서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위험은 개인의 어떤 책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특정 위험을 부보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객관적인 위험입니다. 객관적인 위험은 뭐예요? 확률이나 기대값, 표준 편차, 이런 것들로 뭐라고요?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고요. 주관적인 위험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른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객관적 위험으로 가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수 위험입니다. 순수 위험은 뭐라고요? 그죠? 재산, 그죠?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죠. 투기적인 위험은 뭐라고요? 도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계속 그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적 위험이 있고 뭐라고요? 재산 위험이 있고 뭐라고요? 순수 위험에 배상, 책임 위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사전 학습을 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은 위험의 분류에 관한 그죠? 설명입니다. 분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죠?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최근 1번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한 정보 기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어떤 위험이라고 한다? 금방 했죠. 경제 변화에 따른 위험. 뭐라고요? 동태적인 위험.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순수 위험과 투기적인 위험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아니죠. 통합적으로. 3번 순수 위험에는 아까 했던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이 있는데 재산 위험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구분되죠. 자, 그리고 직접 손해는 뭐라고요? 직접 손해는 원상, 복구,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접 손해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 요소 손해가 간접 손해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손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재무설계에서는 완벽한 재무설계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객관적 위험, 그죠? 객관적 위험과 함께 뭐라고요? 주관적인 위험 정도까지도 파악해야 된다. 주관적인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심리 상태라고 했잖아요. 개인의 심리 상태, 그죠? 이런 것까지도
파악해야 하겠죠. 완벽한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그죠? 되셨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11번으로 갈 텐데요. 11번 가기에 앞서서 뭐라고요? 금방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순수 위험에는 세 가지 인적 위험과 재산 위험과 배상 책임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인적 위험에는 그죠? 대표적으로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질병, 상해, 실업 이런 것들이 인적 위험이 되겠고, 재산 위험에는 뭐라고요? 직접 손해, 금방 했던 원상 복구 비용, 간접 손해는 뭐라고요? 시간 요소 손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배상 책임 위험은 순수 위험 중에서 가장 뭐라고요? 추상적이다. 그죠? 종잡을 수 없다라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라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뭐라고요? 높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자, 다음은 순수 위험 중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상 책임.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1번,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함을 의미한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배상 책임 위험은 순수 위험 중 가장 구체적이라고요? 뭐라고요?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이 뭐예요? 틀렸네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맞는데 구체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상적이다. 이렇게 있고요. 배상 책임의 손해는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 그죠? 기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죠? 비재산적인 손해에 뭐가 있어요? 그죠? 위자료가 있죠. 위자료. 4번, 소유 주택에 노후화된 담장이 무너져서 지나가는 행인을 사상하게 하나 차를 운행 중에 행인을 사상케 하는 것은 소유 재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배상 책임의 일례이다. 그죠?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가기 앞서서, 그죠? 우리 또 보겠습니다. 그죠? 아까 위험 처리 방법에서 우리 뭐 배웠나요? 위험 처리 방법에서 위험 통제 배웠죠. 그다음 위험 통제와 위험 재무로 가는데 이제 위험 재무를 정리할 시간이네요. 그죠? 자, 위험 재무에는 두 가지 위험 이전과 뭐라고요? 위험 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이전에는 대표적인 위험 이전의 방법 보험이 있고요. 또 계약에 의해서 위험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뭐라고요? 가격 위험에 대한 해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을 뭐라고요?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칭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선물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죠. 그죠? 선물을 뭐라고요? 매도한다. 이런 것들이 해칭이 되겠죠. 그죠? 그것도 위험 이전의 방법이고 또 주식회사의 설립 이런 것들도 좋은 위험의 이전의 방법 중에 하나죠. 되셨고요. 잘 정리하시고 위험 보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인데 손해보험에서 공제액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부 자체 위험을 보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충당이라든가 기금의 축척이라든가 캡티브 보험회사, 그죠? 유한 위험계약, 자가보험, 그죠? 그래서 특히 캡티브 보험회사와 자가보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교재는 다루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캡티브 보험회사, 그죠? 순수 캡티브가 있고요, 연합 캡티브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라고요? 같은 동일이라고 하죠, 동일 그룹 내에서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죠? 순수 캡티브가 동일이고 연합은 연합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라고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문제에서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가보험입니다. 그래서 자가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장점은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죠. 보험료 안 들어도 되니까. 그다음에 회사 실정에 맞는 급부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보험회사처럼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죠? 법인세 지불 가능성이 뭐라고요? 증가된다라는 거죠. 왜? 외부에 이전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자가보험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3번 다음은 캡티브 보험회사와 자가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어떤 방법이에요? 위험 보유 방법이에요. 위험 보유 방법. 위험 보유. 자, 캡티브 보험회사는 두 가지로 순수 캡티브와 연합 캡티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캡티브 보험회사는 모회사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 예를 들어서 A그룹에 속한 자회사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연합 캡티브에 해당되나요? 그죠? 아니죠. 그죠? 동일 그룹 내에서의 위험을 인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수 캡티브 이렇게 해야 맞겠죠. 다른 경우가 연합 캡티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가보험 위험을 이전하냐고 자기가 보유하는 것이었어. 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내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가요? 그죠? 사내기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가기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 자가보험이 재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과 손해액을 10억 원으로 하게 되면 10억 원은 뭐라고요? 자가보험에서 그 다음에 10억 초과하는 것에서는 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그죠?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4번 자가보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비해서 회사 실정에 맞는 급부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나요? 있죠. 맞죠. 금방 했죠. 판매 비용이 생긴다는 뭐라고요? 단점이 있다. 판매 비용이 생기나요? 판매 비용이 생기지 않죠. 그죠? 자가보험이 자기가 뭐 실제로 보험회사에 뭐라고요? 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판매 비용이 생기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됐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한 건 뭐예요? 3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15번으로 갈 건데요. 15번으로 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유형별 위험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표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죠? 두 가지로 발생 빈도와 뭐라고요? 손실 규모 이 두 가지로 봐서 발생 빈도가 높고 뭐라고요?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 뭘 기본으로 해야 돼요? 위험의 축소가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죠?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발생 빈도가 높으면서 손실 규모가 뭐라고요? 심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위험 회피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발생 빈도는 높은데 손실 규모는 뭐라고? 미미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겠죠. 위험 보유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생 빈도가 뭐라고요? 낮아요. 발생 빈도가 낮아요. 그러면서 손실 규모가 뭐라고요? 심각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뭘 해줘야 되겠어요? 이전시켜야 되겠죠. 보험으로 위험을 이전시켜야 되겠고, 발생 빈도도 낮으면서 뭐라고요? 손실 규모도 미미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 보유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가 되겠죠. 그죠? 요거에 관한 내용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요건 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손실이 뭐라고요? 심각하고 발생 빈도가 뭐라고요?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통해서? 위험의 이전을 통해서, 위험 이전이 되겠죠. 위험 이전.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미미하고 발생 빈도가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위험 어떻게 뭐라고요? 보유. 그다음 손실이 미미하고 발생 빈도가 높아요. 발생 빈도가 뭐라고요? 높다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위험의 뭐라고요? 회피. 또 뭐라고요? 위험 회피가 되겠죠. 위험 회피하면 됩니다. 손실이 심각하고 발생 빈도도 뭐라고요? 높은 경우, 그죠? 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의 뭐라고요? 회피가 되겠죠. 그죠? 회피. 여기 위험의 회피네요. 그죠? 손실이 심각하고 발생 빈도가 높을 경우에 위험의 회피고, 그죠? 손실이 미미하고 뭐라고요?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위험을 뭐라고요? 그죠? 축소하면, 그죠?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쭉 다 연결을 해보면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죠. 2번. 그죠? 위험의 이전. 그 다음에, 나번 위험의 뭐라고요? 보유. 다번 뭐라고요? 다번 뭐라고요? 위험의, 그죠? 다번 위험의 뭐라고요? 그죠? 보유. 그죠? 위험을 보유하거나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마번. 그죠? 위험을 축소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심각하고 발생 빈도가 높을 경우에는 라번. 그죠? 뭐라고요? 위험을 회피.
하거나 뭐라고요? 위험을 축소할 수 있겠죠. 축소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그죠? 이 내용을 지문으로 또 얘기했으니까 이 내용은 알아도, 그죠?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좀 학습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자, 다음은 위험관리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어려워서.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빠르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첫 번째, 그죠? 뭐라고요?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관계 정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뭐라고요?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서비스라든가 역량, 경력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고, 뭐라고요? 기명 날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죠? 빠르게, 공격적으로라기보다는 부드럽고 느리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죠? 됐고요. 2단계는 항상 뭐예요? 정보의 수집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죠? 당연히 그 고객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상태라든가 삶의 목표, 재무 목표, 위험관리 목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량적, 비계량적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이게 2단계다. 자, 그래서 2단계에 뭐라고요? 우리 다 했죠? 손실 전 목표와 손실 후 목표. 그죠? 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3단계로 가죠. 3단계는 항상 뭐예요? 분석 및 평가죠. 분석 및 평가예요. 그죠? 그래서 고객과 상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고객의 목표와 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석 및 평가. 그래서 위험 요소를 뭐라고요?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체계적인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죠? 이른바 체크리스트, 위험 분류, 질문표 이런 꼭 기억할 것 체크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위험 요소 분석 및 평가는 몇 단계? 3단계. 그 다음에 평가하니까 그 평가, 위험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그죠? 개인 및 가게를 파산에 이르게 할 위험을 치명적인 위험, 그죠? 또 외부의 자금 차입이 필요한 중요한 위험, 현재의 비상예비자금이나 현재 소득으로 커버가 가능한 일반적인 위험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단계가 몇 단계? 그죠? 3단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항상 뭐라고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석 평가 끝났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안을 할 때 이 대안 전략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의 판단은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다른 재무설계사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위험 통제와 위험 재무, 그 다음에 사후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몇 단계? 4단계. 자,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겠죠. 항상 실행은 5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문서로 작성하고 이제 보험 상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설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치명적인 위험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겠고 중요한 위험은 중요, 일반적인 위험은 일반. 그래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부터? 치명적인 위험부터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되셨죠? 5단계. 6단계는 뭐라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8번. 다음은 위험관리 프로세스.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가번 보면 고객과 위험관리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뭐라고요? 위험관리 프로세스 업무 수행 계약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관계 정립 단계. 고객과 관계 정립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 뭐라고요? 재무적인 위험에 따라서 뭐라고요? 위험 분류에 맞게 보험을 필수 중요 선택으로 구분하고 분류된 보험 내에서 각각의 위험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그죠? 모니터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행 단계. 몇 단계? 5단계가 되겠죠. 5단계. 그죠? 아까 금방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번 위험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위험에 따라서 치명적 중요한 일반적인 위험. 그죠? 그래서 이거 분석 및 평가 단계죠. 분석 및 평가 몇 단계? 3단계.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 목표 손실 전, 손실 후. 그죠? 요거 몇 단계? 그죠? 정보 수집하는 단계. 2단계. 그죠? 그 다음에 마번, 위험 회피와 위험 축소의 방법에서 그죠? 위험 통제, 또 위험 제무를 통한 위험 처리 방법을 뭐라고요? 선택하는 단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제안서를 작성하는 뭐라고요?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단계? 4단계.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주기적으로 평가하니까 모니터링 단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서 보시면 되겠고, 정보 수집하고, 분석 및 평가하고, 제안하고, 뭐라고요?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해 놓은 게 뭐라고요?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죠? 생각보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장 저희가 그 위험과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2장 보험의 기초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기초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험의 정의와 기본적인 특성, 또 어떤 것들이 부부 가능한 위험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의 어떤 기본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선택, 보험, 도박, 해칭 이런 것들의 차이점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사회적인 효용과 뭐라고요?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특성, 일반 경영 원칙, 또 보험료율의 산정, 규제상, 경영상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특성, 이렇게 어떤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 판매 조직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보험 설계사와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장이 2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험에서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들어갈 텐데요. 1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보험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4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죠.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수리적인 측면. 그래서 각각의 뭐라고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잘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을 든다는 얘기는 위험을 이전한다는 얘기니까 재무적인 손실에 대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 그죠? 대수의 법칙, 그죠? 확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회적인 측면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문구가 있죠. 만인은 1인을 위해서, 1인은 만인을 위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법적 측면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법적 계약이다 이거죠.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간의 법적 계약이다. 수리적인 측면입니다. 수리적인 측면은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몫의 공평한 배분과 확률, 통계 이론,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보험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 보면, 그죠? 우연한 사고, 그죠? 위험의 이전, 손실의 결합, 손실 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연한 사고는 말 그대로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기본 전제가 되겠고, 위험의 이전, 그러니까 위험을 이전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금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손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문이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현실적인 손실을 뭐라고 포인트가 나와요. 그렇죠? 손실을 어떻게 뭐라고요? 평균적인 손실의 형태로 대체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개별적인 것을 뭐라고요? 평균적인 손실로 대체한다. 그것이 뭐예요? 손실의 결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의 보상입니다. 손실의 보상은 당연히 대부분 금전으로 보상이 되겠죠. 그렇죠? 대상은 재무적인 손실에 국한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1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험의 정의와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자, 보험의 경제적인 측면은 만인은 1인을 위해서, 그죠? 경제적인 측면 아까 뭐였어요? 대수의 법칙. 그죠? 그 만인은 1인을 위해서 뭐예요? 사회적인 측면. 그죠?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대수의 법칙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개별적인 위험을 결합해서
관리함으로써 집단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보험의 특성 중 위험에 뭐라고요? 이전에 해당한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맞나요? 그죠? 이건 뭐예요? 손실의 뭐라고요? 결합. 이렇게 얘기했죠? 손실의 결합. 개별적 위험을, 그죠? 뭐 평균적인 손실로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평균적 손실로 대체한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보시면, 그죠? 이 얘기죠? 그죠? 뭐래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 손실을 평균적 손실로 대체한다. 손실이 뭐래요? 결합. 그죠? 되셨죠? 그러니까 지문으로 보니까 또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의 특성 중 손실 보상은 일부 보험에서는 서비스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전으로 보상되며 보상되는 대상은 재무적 손실만으로 국한되는 특징이 있다. 그죠? 맞나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연성은 원인의 발생이 우연한 경우나 결과가 우연한 경우 또 양자가 모두 우연한 경우가 있으면 둘 중 모두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둘 중 모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만 해당돼도 된다. 그죠? 우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3번으로 가기 전에 한번 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가죠. 그래서 보험의 기본 원리를 보면 당연히 손해보험에서는 뭐라고요? 대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득 금지의 원칙. 그죠? 실제 보험을 통해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아야지 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죠? 대수의 법칙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확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게 뭐야? 동전 던지기. 한 번 던질 때와 뭐 수만 번 던질 때는 뭐라고요? 그죠? 우연한 사고이지만 단체로 묶으면 일정 확률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 기억할 건 일정 확률. 그다음 수지 상등의 원칙이 되겠죠. 수지 상등의 원칙. 그래서 위험 집단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게 수지 상등의 원칙인데,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순보험료입니다. 순보험료 총액과 뭐라고요? 보험금 총액은 단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꼭 기억할 것. 순보험료입니다. 순보험료 총액.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이건 뭐예요? 공평성의 원칙인데, 그죠? 자기가, 위험에 해당하는 만큼 뭐라고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거기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차별화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지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역선택과 보험은 뭐죠? 역선택은 완전 제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있게 계약 심사를 통해서 통제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선택한 보험 가입자는 급부, 반대, 급부. 그렇죠? 바로 이거 내가 위험한 만큼만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사람과 사무직의 보험료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게 뭐예요? 급부, 반대급부의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볼 때 뭐라고요? 위험 수준에 비해서 적은 보험료로 위험을 이전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건 막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은 보험의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는 것으로 뭐라고요?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우연한 사고지만 단체로 묶어보면 일정한 확률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일정 확률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 그래서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은 생명보험이 일반적으로 각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반면에 손해보험의 경우 각 위험의 특성에 따라서, 그죠? 분류된 위험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그죠? 보험료가 차별되는 근거 뭐예요?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급부, 반대, 급부, 뭐라고요? 균등의 원칙. 그죠? 이게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나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답은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보험료는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확률에 그때 지급할 보험금액을 곱한 값으로 정해지게 된다. 맞나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보험료가 뭐라고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그죠?
자, 답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그죠? 다시 한번 보면,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뭐라고요?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보험이 담보하고자 하는 확률에 그때 지급할 보험 금액을 곱한 값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죠? 틀렸죠? 그죠? 보험료는 뭐라고요? 그죠? 잘못 정리됐네요. 그죠? 뭐예요? 그죠? 수지 상등의 원칙.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수지 상등의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이 뭐였어요? 그죠? 순보험료 뭐라고요? 총액과 보험금 뭐라고요? 총액은 뭐라고요?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답원이 뭐라고요? 어쨌든 틀렸네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틀리기 쉽죠? 그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보험료가 차별화되는 근거는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수지상등은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장기간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4번 보험료가 너무 쌀 경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보험료가 너무 비쌀 경우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보험료가 너무 쌀 경우에는 그 제도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뭐라고요? 필요하게 된다. 그죠?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금방 설명한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와 라가 맞는 얘기고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네요. 나와 다가 되겠죠. 그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고요. 그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